누구나 한 번쯤 이유 없이 가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 바꾼 비누 때문일 수도 있고 세제를 잘못 쓴 탓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피부가 잠시 건조해서일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며칠 안에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단순 가려움은 원인이 뚜렷하고 짧게 끝납니다. 반면 병적 가려움은 이유를 찾기 어렵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어가면 그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간, 신장, 혈액 같은 장기가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의 질환을 진료해온 의사 김관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3세 환자분 중 한 분은 밤마다 종아리와 발목이 심하게 가려워 피가 날 정도로 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 문제로 생각하고 보습제만 바르셨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이 절반 이상 손상된 상태였고 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져 큰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지키라는 몸의 마지막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가려움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려움증이 알려주는 치명적인 신호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려움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부위,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대응 원칙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켜줄 구체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 목덜미와 등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거나 옷깃이 스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덜미와 등은 스트레스와 피부 질환, 그리고 간 기능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의 가려움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스트레스와 관련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돕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며 피부 말단 신경을 과민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목덜미나 등의 따가움, 가려움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 신경 말단이 더욱 쉽게 손상되므로 같은 자극에도 훨씬 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겹치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목덜미와 등은 땀샘과 피지선이 집중된 부위라 땀이 차거나 통풍이 잘 안 되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곰팡이가 피부 각질층에 자리 잡으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비듬 같은 각질이 생기며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이 단계를 방치하면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흐르면서 2차 세균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 폐혈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폐혈증은 한번 발생하면 짧게는 수일 만에 다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단순 피부 가려움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여성 환자 한 분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등이 가려워 단순 알레르기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다 바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몇 달 뒤에는 피부가 붉고 거칠어지며 각질이 두꺼워져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진 결과 초기 건성과 곰팡이 감염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 교정과 전문 샴푸, 연고 치료를 병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2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10분 명상으로 긴장을 완화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뵈었을 때 목덜미의 붉은기와 가려움이 크게 줄었고 환자분은 이 정도로 호전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덜미와 등의 가려움이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라 간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며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 속에 담즙과 독성 물질이 쌓이고 이것이 피부 말단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손과 발바닥뿐 아니라 목덜미와 등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목덜미 가려움을 방치하다가 간경변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가려움과 피로감만 있었지만 점차 황달이 나타나고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폭수가 차고 결국 간암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조기 치료 기회를 잃게 되고 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우선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신경의 과민 상태가 줄어듭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목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15분 이상 어깨를 풀어주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습관을 가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둘째, 피부 청결과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땀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특히 세라마이드,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땀이 나는 활동을 한 뒤에는 반드시 씻어내야 곰팡이와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단순 피부 질환처럼 보이더라도 간 기능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를 통해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음주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간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덜미와 등의 가려움은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피부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간 기능 저하로 인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해 결국 평생 투병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행동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기에 검진을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이 내 몸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주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밤만 되면 종아리가 간지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심해지고 발목 주위까지 긁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나이 들어서 생긴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하지정맥 부전입니다. 다리에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 혈액을 순환시키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 속에는 판막이 있어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노화, 비만, 오래 서 있는 습관 등으로 판막이 약해지면 혈액이 제자리에 고이게 됩니다. 혈액이 몰리면 정맥 주변 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며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낮 동안 쌓인 압력이 저녁에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몇 달 동안 종아리가 가렵고 발목 주위가 붉어졌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며 방치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갈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땐 하지정맥 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약물, 압박치료, 생활습관 교정이 동시에 필요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대가가 너무 컸던 사례입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해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8세 이모 어르신은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정맥부전이 확인되었고 저는 생활습관 교정을 적극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고 낮에 15분 정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6개월 뒤 이 어르신은 다리의 붓기와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가려움이라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꾸준히 관리한 자신을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의 원인이 정맥부전만은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 신경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기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가려움으로 긁다 보면 상처가 감염되고 심하면 피부 궤양으로 발전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이런 상처가 골마 들어가 결국 다리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당뇨 환자 중 한 분은 단순한 발목 가려움과 작은 상처를 방치하다가 피부가 썩어 들어가 결국 수술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정맥부전이 심해져 혈액이 정체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폐혈관이 막히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나며 치료가 늦으면 급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종아리 가려움이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습관입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1시간마다 5분 이상 다리를 움직이고 집에서는 하루 2회 이상 15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붓기 전에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양말이 아니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정맥 압력을 줄이고 혈액 역류를 막아줍니다. 셋째, 피부 보습 관리입니다. 가려움으로 긁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하며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우레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하루 2회 이상 발라야 합니다. 넷째,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혈당 조절이 최우선이며 금연절주는 기본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약화시켜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은 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 이상 원인 모르게 지속되거나 저녁마다 심해지고 피부색 변화까지 동반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치한다면 피부 궤양, 감염, 폐혈증, 폐색전증, 심지어 다리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진단과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혈액순환을 살리고 필요하다면 전문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그 대가는 평생의 고통과 생명 위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종아리와 발목의 가려움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환자분들 중에는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가렵다, 밤마다 발바닥이 근질거려 잠을 못 잔다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습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까지 모두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그런데 간이 손상되면 이 독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정체되면
담즙산과 히스타민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지고 피부 말단의 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심한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65세 남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평소 술을 자주 드시던 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피부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발라보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상승해 있었고 지방간이 간염 단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금주와 식습관 교정을 권했고 환자분은 술을 완전히 끊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매일 2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3개월 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저 불편했던 가려움이 사실은 간이 망가진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이렇게 조기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끝은 매우 위험합니다. 담즙이 계속 정체되면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은 간 조직이 굳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폭수가 차고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며 잦은 출혈과 피로가 동반됩니다. 더 나아가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 한 분은 손바닥 가려움으로 시작해 몇 년 만에 간암으로 진단받아 간 이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식 기회를 얻기 전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게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온몸에 쌓이면서 간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간부전은 혈액 속의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이 증가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며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단순히 손발이 가려웠을 뿐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술과 가공식품을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술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기름진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술을 끊고 기름진 고기와 튀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의 회복 속도는 놀랍게 빨라집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컵으로 따지면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간경변이 진행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간 검사입니다.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로 간 효소 수치와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간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 운동은 간 혈류를 개선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단순 피부 질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순한 가려움을 가볍게 여겼다가 회복할 기회를 잃은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음식을 바꾸고 검진을 받는다면 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회복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조기 검진을 앞당기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려움 증상들이 정확히 어떤 질병과 연결되는지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위별로 가려움이 나타날 때 어떤 신호일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증상이 몸속 어떤 병과 연결되는지 원인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부전.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더러워지면 피부 말단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전신 가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독소가 피부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을 방치하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려움 하나를 가볍게 여기다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간과 담즙 정체. 간은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진행되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담즙이 정체됩니다. 담즙에 포함된 담즙산과 히스타민이 혈액을 따라 퍼지면 피부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과 함께 목덜미 등에서도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간 질환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놓치면 간세포 파괴가 누적돼 간경변에서 간부전으로, 간부전에서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간 이식을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혈액질환. 혈액 자체에 이상이 생겨도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 환자의 20%에서 30% 심한 가려움이 보고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피부 증상으로만 나타나다가 점차 체중 감소, 식은땀, 잦은 멍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혈액질환은 방치하면 빠르게 전신에 퍼져 골수 기능 저하, 감염, 폐혈증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작은 가려움이 사실은 혈액 속 폭탄이 터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부전, 간질환, 혈액질환은 모두 가려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건 가려움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부전은 밤에 심하고 전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간질환은 손바닥, 발바닥, 목덜미 등 특정 부위에 심합니다. 혈액질환은 가려움과 함께 체중 감소, 식은땀, 멍을 동반합니다. 이런 특징을 알면 단순 피부 질환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은 사소한 증상 같지만 그 배경에는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 간이 굳어 간암으로 발전하는 상황, 혈액암으로 생명을 잃는 상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안타까운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려움을 단서로 삼아 조기에 병을 발견해 회복한 환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에 대한 공통으로 대응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강조드립니다. 첫째,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검사로 간,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간 효소 AST, ALT, 신장 기능 지표, 크레아티닌, EGFR, 빌리루빈 수치 등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둘째,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가려움을 줄이려면 먼저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땀이나 노폐물이 오래 피부에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운동이 기본입니다. 음식은 기름지고 가공된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술과 담배는 간과 혈관을 망가뜨려 가려움을 심화시키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셋째, 조기 대처입니다. 가려움은 참다 보면 낫겠지 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조기에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하고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큰 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대처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투석기, 수술대,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려움을 단서로 삼아 제때 검진과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고 신장은 관리만 해도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 질환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그냥 긁고 지나갈 증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를 끊고 매일 걷고 충분히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 그리고 삶 전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35년간의 내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를 통해 큰 병을 막아내고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